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왔던 한 여성, 외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에게 그동안 한국에서 있었던 일은 마치 지옥과도 같았을 것 같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정말 말 그대로 지옥과도 같았을 삶을 겪었을 이 여성이 네. 얼마나 이 얘기를 할 사람이 없었으면 네. 슈퍼마켓의 종업원을 찾아가서 네. 쪽지를 건넵니다. 아하. 당시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태국인 여성 5명이 이제 슈퍼마켓에 들려서 생필품을 샀는데요. 네. 그중 여성 1명이 계산을 하면서 이 종업원 남성에게 쪽지를 건넵니다. 아하. 이 쪽지를 내용을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이 남성은 네. 도와줄까라면 이제 사인을 보냈는데 네. 하지만 이 여성이 잠시 눈치를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자 남성은 바로 신고를 하지 않고 네. 이제 계산을 할 때 네. 휴대전화 번호를 이제 남기잖아요. 그 네네. 적립할 때요. 네네. 그 번호를 쪽지에 남겨뒀다가 퇴근할 때 경찰서 민원실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남성을 당황하게 만든 쪽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바로 같은데 저건가요? 네. 바로 이겁니다. 네. 이 내용을 보시면요. 자세히 보시면 나는 태국에 있었다. 어허. 그리고 건물 4층에 살고 있었다. 네. 도움을 요청한다. 경찰에 알려달라. 이렇게 이 어설픈 한글로 적어놨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쪽지를 본 남성은 그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네. 119 콜 이러면서 네. 도와줄까요라는 표시를 내는데 네. 여자가 거기에 X를 쳐버리고 112라고 되네, 112. 그렇습니다. 112. 숫자는 정확히 읽어야 돼요. 그렇죠. 112. 네, 112라고 하니까 거기 X를 쳐버리고 네. 거절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남성이 이 여성이 내밀었던 번호를 그 쪽지에 적어놓고 아하. 퇴근을 하면서 경찰에게 넘긴 겁니다. 지금 박준 변호사님, 네. 지금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글은 비록 서툽니다만 그래도 잘 비교적 그렇죠. 잘 썼어요. 그리고 잘 전달했어요, 지금 내용을. 또박또박 적었고 네네. 한글로 봤을 때는 내용 전달이 됐기 때문에 종업원이 인지를 한 걸로 보입니다. 종업원도 네. 아마 좀 콩글리시 같이 네. 112 콜 헬핑 유라고 적으니까 아하. 아마 옆에 감시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X 표시를 한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네. 영상에 보시면 같이 갔던 그 남성이 밖에서 감시를 하고 감시.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네. 쪽지를 건네려고 하는데 네. 남성이 감시하고 있다는 걸 느끼자 아하. 급하게 이 쪽지에 X를 친 거죠. 절레절레 하면서 이 쪽지에 X를 친 거군요. 네, 종업원이 아주 요령이 있었던 게 네. 결국은 이제 현금 영수증 처리할 때 휴대폰 번호를 적거든요. 포인트 같은 거 정립하잖아요. 그렇죠. 정립하라고. 네. 휴대폰 번호를 적고 놨다가 나중에 경찰 신고를 한 거거든요. 아하. 만약에 즉각마작이 대처를 했다 그러면 네. 뭔가 그 감시자에 의해서 네. 뭔가 또 불상사가 일어날 그랬겠죠. 수가 있는데 네. 그거는 방지가 됐던 게 이 종업원의 기지도 있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네. 됩니다. 태국인 여성도요. 네. 지금 거기 써 있잖아. 112 콜 헬핑 유. 네. 112에 나 지금 전화해 줄까? 그건 즉시 지금 해주는 건 원치 않은 그렇죠. 거예요. 태국 여성도. 네. 즉시 경찰에 112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또 남아있는 동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네. 자기 동료들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즉시 경찰 신고는 아니다.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아하, 그건 X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요, 저 슈퍼마켓 종업원 분의 어떤 기지가, 정말 예. 기지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단초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쪽지에 앞서 보셨죠? 홍순빈 아나운서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위치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신들이 지금 건물 4층에 살고 있어요라고 쪽지를 보시면 확인을 할 수가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그 위치 주변에 4층에 가능성이 있는 곳을 살펴보니까 네. 그 철학관이 있었는데 폐업한 철학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허허, 네. 그러니까 그 단서를 잡고 경찰이 수사에 네. 임했다고 하네요.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저 여성분들은 말 그대로 한국, 이 코리안 드림, 한국에서 정말 한번 열심히 살아서 돈 좀 벌어서 고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돈을 좀 보내려고 정말 그 부푼 꿈을 안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게 이제 보니까 이거를 안내해주고 브로커라고 그러죠. 그 연결해준 사람이 태국 쪽에 그 한국인 손님들을 마사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태국 가면 그 유치를 많이 해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이 브로커가 꽤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네, 지금 잠깐 보고 저기 앞서간 사람이 그 감시하는 남성인가 봐요. 그 여성 네. 따라가네요, 지금. 네, CCTV 저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감시자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 사람이 이제 브로커가 태국 쪽에 그 마사지 업소 쪽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유치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아하. 인기가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남자가 가면 태국에 있는 그 아가씨들이 한국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하고 네. 문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한국에도 태국 마사지 샵이 있다. 네. 거기 취업을 시켜줄게. 대신 이제 알선료는 받은 거죠. 네. 그리고 데리고 와서는 뭐 위장 결혼까지 시켜서 데려온 경우도 있었어요. 아하. 그리고 데리고 와가지고는 일정 기간이 관광 비자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는 네. 우리나라에 관광하는 걸로.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도 이제 취업하인 상태에서 네. 못 들어가니까 당연히 불법 체류자가 돼버리죠. 그러면 이제 한국법에 저촉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성매매업소에 팔려가 있어도 아하. 자 한국법에 저촉됐다는 그 두려움. 네. 그 다음에 여권을 이제 항상 뺏어둡니다. 네. 여권을 이제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거 또 타국이지 않습니까? 아하. 이런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 이제 운신을 못 하고 있는 거고 네. 거기에 더불어서 저렇게 아까 나오는 감시자가 붙어가지고 아. 통제를 해버리니까 네. 이게 이 여성들이 어떻게 못 하고 있었던 아하. 겁니다. 그 앞서 보신 것처럼요. 그 태국 여성이 쪽지에 4층 건물에 잡혀 있다고 했는데 그 쪽지를 슈퍼마켓 종업원분이 퇴근하면서 고심 끝에 경찰서에 전해줬지만 경찰은 4층 건물만 가지고는 안 찾을 됐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 오산의 외국인 지원센터에도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한국에 취업을 하려고 이제 준비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 마사지 업소였고 문박 출입을 통제당하고 그 성매매를 강요하는 일들이 김복준 의원님, 예. 이런 피해 여성이 많기 때문에 동일 비슷한 신고가 지금 오산에 있는 외국인 지원센터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경찰 입장에서는 그 건물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앞서 이제 잠깐 얘기 네. 나왔습니다만 그 건물이 겉보기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는 장소가 아니라면서요. 철학관을 쓰던 거고 간판을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외관에서 보면 그 건물 4층은 철학관입니다. 아하. 철학관인데 막상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바로 이제 저기군요, 네. 발부받아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네. 아주 정교하게 룸을 한 10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성매매 룸을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철장으로 그 막고 아하. 그다음에 CCTV를 촘촘히 깔아놔가지고 네. 감시가 철저했던 거죠. 근데 경찰이 저 4층을 특정할 수 있었던 거는 네. 아까 그 저 마트에 있던 그 종업원 분이 이 여성으로부터 받은 휴대폰 번호예요. 그 번호를 위치 추적을 했더니 아하. 저 조회를 했더니 그 번호가 누구의 전화번호였냐면 예전에 키스방을 운영하던 그 유사 성매매업소 네. 키스방을 운영하던 이모라는 사람의 그 휴대폰 였던 거예요. 그 전력이 있던 사람이군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주소지가 거기 철학관인 아하,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이 그 태국인 여성들이 네. 이 키스방 운영하던 이 여성 이 사람의 집에가 있구나. 네. 그래서 추적이 가능했던 아하. 겁니다. 박 변호사님, 네. 외국에서 이렇게 이 여성들을 속여서 이렇게 이런 일에 종사시키는 경우가 정말 많은가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이제 성매매 하면 알선죄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최근에도 뭐 2007년부터 9년까지 네. 태국인 여성 9명을 하면서 위장 결혼을 시키면서 아하. 한국인 남성하고 네. 결혼이 되면 한국으로 올 수가 있잖아요. 네, 비자가 바로 되니까. 저게 급습하는 모습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 네. 모습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한국에 오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결혼한 건 아니고요. 결국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아하, 상황이 되고 세상에. 그래서 이 사건은 뭐 그거랑 다르지만 결국은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위장됐던 것도 성매매 알선 등으로 네. 불구속 입건된 아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최명규 원장님, 저 사건으로요, 한 77명, 저 지금 성매매 알선해주고 지금 이 일하는 사람들이 77명이 입건됐는데, 한 명만 지금 구속이 됐대요. 나머지 일당들은 지금 불구속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신고를 해주신 분들이나 이런 주변 분들이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대요. 지금 경찰이 이런 부분도 신경 써줘야 돼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 신고한 분이 어쩌면 당연한 의무를 한 거지만 네.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똑같은 상황에 놓인다 그러면 다들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게 됐는데 네.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아마 보복에 대한 어떤 두려움 굉장히 클 그러니까요. 거고요. 만약에 이분이 그게 두려워서 직장을 갖다 옮기게 된다거나 그러면 진짜 네. 얼마나 큰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홍수민 아나운서. 저는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네네. 영상을 보니까 건물 4층인 이 건물에는 특별히 이렇게 탈출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성들이 탈출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리고 특히 대사관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대사관으로 가지 않은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하, 김복준 네. 위원님. CCTV로 여성들을 감시를 했고요. 아.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국내에도 있었죠. 인신매매에 의해서 성매매업소에 팔려갔던 여성들이 아. 도주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기둥서방이라고 이른바 불리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감시조로 편성돼가지고 여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지 않습니까? 네. 그 바람에 이제 못 갔던 거거든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기둥서방이 여기에 나오는 CCTV하고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마트를 가는데도 남성이 통제하에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저 감시 네, 때문에 네. 저 감시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조금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이거 지금 신고한 사람들의 신변 관련돼 가지고는 네. 성매매는 조직입니다. 거의가 아하. 성매매 조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에서 이들의 어떤 신변 보장을 위한 네.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네. 경찰분들이 그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행히 이런 이 지옥 같은 악몽에서 구조된 여성들은 다행입니다만 아직 이런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더 많을 거예요. 경찰분들이 그런 부분까지 좀 이 해결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띄워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